윤석열 대통령 순방을 외교 참사로 규정한 민주당이 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강도 최근에 눈에 띄게 세졌는데요.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스튜디오에서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요새 방송에서 항상 이 질문을 먼저 하긴 합니다. 바이든 날리면 그 얘기인데 뭐 어제 SNS에서는 제가 좀 눈에 띄던 게 예. 공적 영역에서 내뱉은 비속어가 문제다 이렇게 의원님은 기재를 하셨더라고요. 예. 이 사연의 본질이 바이든 날리면 뭐 이게 아니고 대통령의 비속어 이거라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바이든도 문제죠. 문제인데. 예, 문제인데 본인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아마도 진짜 바이든이면 우리는 바이든으로 다 들리잖아요. 우리는 뭐 그건 대한민국 국민들 어지간하면 언론들 다 그렇게 들었다는 것이고 네. 그렇게 들렸다는 것이고 근데 대통령께서가 아니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아마 미국과의 관계를 걱정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미 뭐 뱉은 말이니까 주워 담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전부 다 국내 문제로 지금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 XX와 뭐 쪽팔리다 이런 표현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께서는 이 XX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네. 그건 말씀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무슨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발리면이냐 무슨 짜장면도 아니고 자꾸 그렇게 그 변명하실 게 아니라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무튼 바이든의 60억 불 재정 공약 회의에 네. 48초간의 소위 면전박대 같은 그런 수모를 당한 뒤 직후 회의장을 다 빠져나오지도 않고 기자들과 섞인 속에서 나온 거라면 우리가 산재 판단할 때도요. 집에 완전히 퇴근해서 도착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공무 중이라고 보는 그런 판정이 있잖아요. 업무상. 보죠. 예. 대통령 임무가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숙소에 들어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기자들과 섞여 있기 때문에 공적 영역이고 사적 영역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건 굉장히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건 심각한 얘기죠.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대통령은 바이든은 아니고 그리고 XX는 발언했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 본인의 말이니까 우리가 다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치면 모든 주장은 다 검증 없이 신빙해야 되는 문제가 되고 우리 박지원 변호사님 아니십니까? 그 네. 주장은 항상 거짓말을 수반하잖아요. 동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이 옳으냐 그러냐. 근데 이게 검증이 가능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들리는 대로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지금 탄압을 가하고 있는 MBC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SBS, KBS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받았었고 그 주영진 앵커 SBS, SBS 오랜 동안 진행자. 정치 기자이셨는데 그분도 우리도 자체 판단해서 분석해서 그렇게 낸 것이다. 왜 MBC만 가지고 그러냐라는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저는 이것은 언론 탄압이라 보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헌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헌법 위반이 될 수가 있다고요? 아니 지금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 아닙니까?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 아닙니까? 그것을 진상조사하라 하면 위에서 기침하면 밑에는 곧불 걸리는데 그러니까 무슨 서울시 의원이 고발했잖아요. 네.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무슨 뭐 형사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은 할 생각이 없다고 하지만 이미 고발이 돼 있고 그거는 검찰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그 MBC를 포함해서 언론들이 뭐 전 국민을 위해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보도한 거지 그게 사적인 감정이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에 반할 수 있으면 좀 더 나아가서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 뭐 이 말씀인 건가요? 거기까지 제가 이렇게 지금 뭐 그런 판단이나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헌법 얘기를 원래 많이 말씀하셨고 후보자 시절 검찰총장 시절에도 헌법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강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헌법의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는 아주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고 미국 수정헌법에는 최고의 기본권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이 좀 비슷하게 비속어 논란이 아닌 동맹국 폄훼 아니면 해외 순방 자막 사건 조작 이렇게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 이렇게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첫째 동맹국 폄훼인데 누가 폄훼를 했습니까?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아니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 원인 제공자가 그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뭔가 좀 유감스러운 발언이 나오고 집권당일수록 그런 측면에서 좀 걱정해주고 너무 나가시면 안 됩니다. 국민의 정서가 지금 뭐 이만저만 나쁜 게 아니니까 대통령께서 유감 표시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고 해야지. 또 대통령의 참모들이 누구 하나 발언만 하는 사람이 없고 어허. 김은혜 대변인의 말과 지금 나오는 또 말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다. 네. 국민의힘도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나 홀로 이렇게 갈 때 누군가 견제하고 견제까지 아니더라도 정말 고언을 말씀드리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대통령 심정 맞추느라고 지금 다 이렇게 국민의힘까지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과연 이 뭐 대통령의 나 홀로 이 폭주가 과연 어떻게 통제될 것인지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간에 대통령실은 뭔가 진상규명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한 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말한 것처럼 시의원이 무슨 고발을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수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수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우리 두 사람 다 변호사잖아요. 저도 변호사긴 한데. 이게 수사가 예. 성립이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이게 예. 소위 우리 많은 법리 중에 공익이라는 건데 제가 공익을 강조하는 게 그런 네. 거고 아무리 들어봐도 다 바이든으로 들리고 이 XX와 쪽팔리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익적 관점에서 대통령이 앞으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어떤 그 묵직하게 네. 나라를 대표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익적 관점에서 들리는 대로 보도한 것인데 그것을 수사하게 되면 그럼 대한민국에 아무런 희망이 없지요. 그거는 독재 중에 완전 상 독재가 되는 거죠. 상독제가 되는 것이다. 어제 의총을 했잖아요. 예, 민주당에서 예.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제가 의총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가느라고. 그러나 어제 가셨군요. 그러나 예. 뭐 저 얘기는 다 전해 들었는데 뭐 그건 일치 단결해서 지금 외교 라인 특히 뭐 박진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뭐 김성환 뭐 안보실장 예. 또 뭐 그분 있잖아요. 그 뭐 사실상 실세라고 하시는 그 김태효 차장. 예, 차장 이런 분들이 지금 대통령을 잘 못 모신다. 왜 못 모시느냐? 영국에서의 조문 참사도 문제고 지금 48조 간의 소위 말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미 통화 스와프가 제일 중요한 그 이슈인데 네. 그건 말조차 꺼내지도 못하고 솔직한 말씀으로 사진 찍으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영상들을 보면 바이든이 약간 피하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언을 했어요. 조언을 했으면 그 48초인데 과연 그것이 외교적 채널로서 지금 절박한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외교 문제 등을 제대로 대통령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창구와 노력을 과연 외교 라인에서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묻는 건데 일단은 박진 장관에 대해서 해임안은 발의가 됐습니다. 29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해임 건의안 그날 처리가 되는 겁니까? 72시간 내에 하지 않으면 폐기되니까요. 자동 폐기가 되니까요. 예. 저희 민주당은 뭐 강철대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한민국 외교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 외교 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네. 그런 측면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해임 건의하기로 결의를 한 거고 당론으로 뭐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저는 이것은 보고된 지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기 때문에 29일 본회의까지 하지 않으면 상정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되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장께서 저는 처리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처리 후에 대통령한테 간다면 대통령이 거부하면 사실 또 그만인 상황이잖아요. 예전에 이제 한나라당 국민의힘의 전신의 한나라당에서 우리 쪽 소위 민주당 쪽의 장관들 임동원 통일부 장관 또 김두관 행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의결을 해가지고 해임 건의 의결을 해서 본인들이 사임을 하셨죠. 사퇴를 하셨죠. 거꾸로 저희들이 한 사례 그 뭐 김재수 농림부 장관이니까 그 부분은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러니까 거부하는 그러한 DNA가 있으니까 또 거부하시겠죠. 그러나
그럴 때 그렇게 되게 되면 음흠. 결국은 이 난맥상의 외교 참사들을 지속해서 계속하겠다라는 의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는 국민들의 역풍을 저는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당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수사들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성남 FC 광고비 의혹, 또 오늘 보니까 쌍방울 관련돼서 이화영 구속이 좀 됐고요. 특히 이 성남 FC 관련해서 네이버를 또 압수를 했는데 거기에 피의자 이재명 이렇게 명시가 됐다고 합니다. 뇌물죄 등등해서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아니면 수사기관이 정면 정조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도 압수액을 수도 없이 네. 해가지고 이제는 뭐 그렇게 그게 뉴스도 아니에요.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 사람에 대해서 한 가정에 대해서 한 가족에 대해서 지금 수사의 정도와 강도가 또 말씀드립니다. 박지원 변호사님. 네. 수사라는 게 소위 합법을 동반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권 침해의 합법적인 인권 침해란 말이에요. 네. 공권력의 행사인데 가장 센 공권력의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엄다음으로 제일 센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랬을 때의 소위 듀 프로세스 적법 절차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원칙들 상당성의 원칙들 과잉 금지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이런 것들이 서 있지 않습니까? 뭐 하도 압수수색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피의자로 담긴다 한들 글쎄 뭐 그것이 저는 제가 보기에는 큰 뭐 뉴스라고 보이지 않고 이미 네. 대선 때 다 반영된 것들이고 당선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고 그 뒤에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등장하고 네. 시행령 쿠데타하고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전체 인사를 완전히 또 뭐 친윤 검사들로 중심으로 주요 부서에 그렇게 깔면서 이미 예견된 것이기 때문에 뭐 그게 새로운 일은 아니에요. 이미 이 사건 지난해 9월달에 완료가 됐던 사건인데 새롭게 경찰이 무혐의했었죠. 그쪽 새롭게 이게 기업마다 하나씩 네이버, 농협, 차병원 다 압수한다는 거는 새롭게 다 들여다보겠다. 이재명 대표 나올 때까지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보는 겁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주머니에 들어간 게 없다라고 저희들은 예. 확신하고 있고 예. 그렇다면 이것은 제3자 뇌물의 부정한 청탁이라는 그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거냐 이 문제인데 성남 FC는 성남시 산하의 소위 공익법인입니다. 네.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과거에 판례 입쳐서 그 예를 들어서 뭐 두산이라든지 지금 뭐 네이버라든지 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등등 농협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소위 후원 혹은 광고비로 지급을 했다고 하는 이 예. 업체들이 뭐라고 진술했던 간에 그것은 일종의 기대 내심의 기대일 뿐이지 그것이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예. 이재명 대표와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저는 있지 않다라고 현재까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구속된 이해영 대표 아마 이것도 쌍방울 법인카드 쓴 뇌물 혐의인데 수사 방향은 또 이재명 대표하고 쌍방울 관련성 이 부분에 좀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는 네, 거잖아요. 수원지검 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2차장 지금 파견 소위 나갔고요. 비수사 보직 파견이 말이 파견인지 비수사 보직 한참 지금 하고 있는데 비수사 보직으로 지금 소위 이제 네. 인사를 돌린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네. 인사로서 수사에 어떤 의지를 표현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그럼 인사 발령이 갑자기 났어요. 2달 만에 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사자인 뭐 전임자고요. 예. 지금은 김영일 아니 그러니까 검사가 왔습니다. 전임자 차장이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비수사 보직으로 지금 저 인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도 균열이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 후임자를 놓고 보면 뭐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예. 사람이고 또 하나 고발 사주권에 어찌됐든 거기에 지금 관여돼 있는 사람 아닙니까? 손준성 검사하고 같이 일했던 그런 의혹이 네.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쯤 되면 어떻게 수사하라라고 하는 그 지침이 내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발령은 법무부 장관의 의지하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뭐 제가 경험했던 일들이니까 예.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예. 어렵습니다만 이 인사는 누가 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종전 차장을 감사원으로 비수사 보직으로 보내고 거기에 대통령과 가까운 또 심지어 그 소위 고발 사주권과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를 거기에
전격적으로 앉힌 것은 수사와 관련된 거라고 보지 않을 수 없죠.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다 돼서 마지막으로 어제 지금 다녀오셨다면서요? 네네네. 헌법재판소 다녀오셨는데 공개 변론에 한동훈 장관이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네. 이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있고요. 아니 이례적이 아니라 이제 정치적 주장을 하러 나오셨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한동훈 장관 거의 모두 사실은 다 듣고 네. 나왔는데요. 결국은 장관은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을 뿐이지 지휘 감독자지 수사권의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더더구나 수사 지휘권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잖아요. 그 지휘 감독자로서 검사들이 소위 주장하는 수사권의 침해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역시 경찰은 못 믿고 대한민국에서는 수사는 검사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주장으로밖에 안 들리고 네. 또 법리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결국은 지금 수사기소 분리법안 소위 검수완박법안의 소위부터 네. 법사위 1소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안건 조정이 법사위 전체 회의까지 놓고 보면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다 공통됩니다. 네. 다른 분이 있거나 새로운 분이 보충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위 때부터 충분한 심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시민은 충분히 했다. 네, 심의권이 보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줬고 중간에 그 안건조정회의 하기 전에도 저도 잠시 들어갔던 그렇죠. 그 회의가 있는데 네. 양당 원내대표, 양당 간사들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의도 됐고 뭐 국민의힘에서 추인을 하는 총회도 네. 열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잘 된 거라는 취지의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새로운 얘기는 없었다.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